사무과장 이충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35회 하동민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제334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3차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 현장 점검, 조례안 등 안건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박희성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님 제의로 제335회 하동민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권 등 4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원 발의 사항입니다. 김혜수 의원의 9분의 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 정영석 위원의 4분의 위원으로부터 하동군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hen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김민년 위원으로부터 하동군 절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생활인구 기본조례안, 최민경 위원의 4분의 위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강희순 위원의 10분의 위원으로부터 하동군 철도 교통망 확충 건의안, 김민현 위원의 10분의 위원으로부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안이 접수되어 전 위원에게 배부하였고, 하동군 기한특별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모두 1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1일 김진태 의원님과 정영섭 의원님으로부터 5부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김혜수 의원님께서 폐철도 한룡사업 관련 예산 세부 현황 및 상세 집행 내역, 정영석 의원님께서 민선 2주년 이동군수실 운영 관련 읍면별 주민건의 사항 및 현장 답변 사항과 고소성 상부주차장 조성 사업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서면 질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진태 의원님과 정영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대성 의장님과 동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승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동 행천 공영지역구 김진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8% 공정위에도 수년째 분양이 저조한 대송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하동구는 해안부 지정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포함이 됩니다. 산업연구원 발표 K소멸지수는 전국 11번째인 0.522입니다. 인구 절벽을 넘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분급 균형발전법 및 인구 감소 지역법 제정을 통해 소멸 대응기금 사업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기능, 기촌정책, 정기요금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인구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인구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대송산단 기업유치를 통한
분양률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송 3단은 23만 5천 평 중 1만 9천 평이 분양되어 분양률 7.7%에 그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투자 취약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된 기업도 있지만 아직까지 분양 계획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송 3단 분양 조정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높은 분양가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진 상황에서 고분양가는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근의 사천 진주 항공 3단은 약 130만 원의 고분양가로 인해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지만 새만금 3단은 약 50만 원으로 작년에만 수많은 2차 전지 관련 업체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송 3단은 약 85만 원으로 새만금보다 입지 조건이 열악한 걸 고려하면 매우 높은 분양가입니다. 고분양가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송 3단은 암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 전반은 물론 지역의 생존에도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하동군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의 순천시는 3단 목적에 맞는 업종이 입주할 경우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고용 창출, 세수 증가, 인구유입 효과 등 지역경제에 기회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 용지를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군도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부지 무상 제공 등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차별적인 유인책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기업이 옵니다. 고용, 세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하면 부지 무상 제공과 같은 대책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소속한 3단 정상이야말로 다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인구 정책입니다.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가 필요합니다. 집행정에서는 파격적인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여 분양률 제고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섭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대선 회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계 악양 정량면 지역구 정명섭 의원입니다. 저출산으로부터 비롯된 인구 감소, 지역 소멸, 국가 소멸 위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만 하더라도 인구 5만을 사수하려고 애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현재는 인구 4만 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며 인구 출산화 수가 채 100여 명이 되지 않는 과거를 상상하지도 못한 수치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국가로부터 각종 정책들이 최우선순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이자 인구 감소 지역인 우리 군을 비롯하여 각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와 관련하여 공직 부분에서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출산 극복,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공직 부분에는 이미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육아휴직의 경우만 하더라도 경제적 부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동료 직원에 대한 미안감 때문에 마음먹고 자유롭게 사용하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관행화된 인사상 불이익을 타파하기 위해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검평 및 성과평가 때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전 승진심사 대상자를 휴직기간 중에도 심사 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전이 과정을 강화하는 등 승진심사 시 우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복직 후에 자녀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제도를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도록 하며 대체 인력 확보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복직 절차 사전 안내 강화,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양육 의무자의 복직 정보 환경을 개선하고 육아시간 사용기간 연장, 양육 의무자의 전용 주차장 확보 등 가장 친화적 육아 및 근무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권고안의 내용 중 일부는 관련 규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출산 및 다전일 공무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성보호 및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 대행자에게 대행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인근 고성군에서는 다자녀 가정과 더불어 보직 부여와 장기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에 있어 다자녀 공무원을 우대하며 육아휴직 중에도 복지 포인트와 종합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 및 다자녀 지원의 혜택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출산과 육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기존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정책에서 적극적인 우대 정책으로 그 방향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과연 우리 군의 관련 정책은 어디쯤 속해 있을까요? 대외적으로는 출산 장려 정책과 인구 전입 정책에 총력을 부리면서 정작 공직 부분에 있어서는 관행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제가 공직 부분의 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공직 부분의 정책이나 문화는 민간 부분에 선도적으로 또는 선제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우리 군 같은 군소지자체에서 공직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규모나 역할을 봤을 때 지역사회 내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물론 타 지자체의 다양한 시책을 빠르게 도입할 것과 이와 더불어 하동군청 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마음놓고 업무에 집중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 국가적 문제에서 지역사회의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한 하동군 공직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하동원의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원의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원의 회기칙 제14조의 규정에 어겨 기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상방제사업 현장 점검
결과 처리사항 보고권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330회 임시기간중에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주유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소단 과장으로부터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치용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치용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총 28건 중 1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0건입니다. 완료사업 및 정상 추진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 추진단 소관 2페이지입니다.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정사업과 관련 방문 차량 진출입 불편 사항 해소에 대하여는 국토관리사무소, 경남남도 등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 쌍계사 진관승사 탑비 보존 처리 사업은 사업 완료 후 쌍계사와 국가유산정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의해 최종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소관 5페이지입니다. 김양분교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호산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해서 시설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폐교 입구의 정원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객과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소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380 스마트 민다리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진로 협소로 이용적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복센터 진입로 공사와 연계하여 도로 확보장 공사를 향후 11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북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과 관련해서 준공 후 자생적 운영 강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와 이용료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생력을 높이는데 면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청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성공적 조성을 위해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공기내 사업 마무리에 심의를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과 층암로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은 조기에 준공토록 하고 건강체육관 대상지는 층암 급전 소재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도 1003호선 해전교차로 조성사업 조치요구사항 중 인도 및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박달지구 기계화 경장로 확보장 공사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 농분 이전 진출입 용이하도록 농무 모서리 및
돌출 정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소관 25페이지입니다. 진교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공사 편입부지 보상은 토지 122필지 중 111필지에 대해 협의 취득 완료했으며 잔여 11필지에 대하여는 재결 신청과 협의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해결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6페이지입니다. 2022 어촌요질 300사업과 관련 시행계획 2차분 착공 주민설명회를 9월 중에 개최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시행계획을 조속히 승인받아 2025년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상반기 행정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치영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섭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와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가동 쌍계사 진감승차 탑비 보존 처리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조치 예후 사항이 보수 완료 보존 처리실 활용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존 처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보존 처리실은 지금 보존 처리하고 있는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여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동군의 유일한 국보 한 점 있는 이 진감승차 대공탑비를 보존 처리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질의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조치 결과를 보면 쌍계사 측의 입장은 사업 완료 후 쌍계사 홍보관으로 활용을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은 그 홍보관이라는 게 그거죠. 저쪽 수상고 있는 데다 넣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까? 네, 맞고요. 지금 현재 보존 처리실을 본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쌍계사 측과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하고의 좀 의견이 좀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보존 처리실 관련돼 있는 걸 질의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그 지적했던 게 아니고 진감승차 탑비가 해체 보수 처리 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쌍계사는 지금 그걸 정보박물관으로 옮긴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지금 두 번째 국가유산청에 있는 소리기술자들은 보수 완료 후에 철거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철거를 하겠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보존 처리시설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답변은 보존 처리실만 가지고 보존 처리실은 어떻게 하든 관계없지 않습니까? 보존 처리실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그 활용하는 거는 뭐 어떻게 활용해도 관계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탑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탑비는 지금 현재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하부에 지금 또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끝이 나고 나면은 탑비는 다시 원형으로 다시 복원을 해서 다시 현재의 자리로 다시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전혀 없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쌍계사는 거기 성북박물관으로 옮기고 거기 모조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갖다 놔야 되지 않느냐, 풍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아니면 또 비각을 세워달라는 것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비각 세우는 것들도 균형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도 좀 검토가 불확실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는 이렇게 국가유산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원래 있었던 그 국보에 그대로 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탁권이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모조라도 하나 세워놔야 이게 네. 하동군을 찾아오는 그 관광객들이라든지 뭐 쌍계사를 찾아오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유일한 국보 한 점 있는 걸 이렇게 김감소에서 답변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답변 내용은 또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동을 잘 설명하기도 하고 해놨거든요. 그게 김감선사의 그 공적을 이렇게 길어놓기도 해서 그거는 차 관련돼 있는 것, 화계 혜택 관련돼 있는 것, 하동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 상반기 주사업 현장정 결과 처리사항 보고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방 2024년 하반기 주사업 현장 정리권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 현장 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주요 사업 및 2월 사업과 2024년 상반기 현장 점검 이후 완공된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추진 시적과 사후 관리 시태를 점검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적기 완벽한 시공으로 행정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처단하는 물론 국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점검기간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점검 대상 사업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2024년 주요 사업 및 2월 사업, 2024년 상반기 현장 점검 이후 완공 사업, 타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 또는 하동군 위탁 사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의장님이 제외한 10분의 의원님께서 두 개 반을 편성하여 점검 일정에 따라 읍면별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점 점검 내용은 군정 주요 사업 추진 시태 및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여부, 시설물 사후 관리 및 적정 운영 여부, 기타 주민 여론 청취와 개선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점검 일정과 점검반 편성 현황 유의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 점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니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원행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액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권을 상정합니다.
하승태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동근의회 강대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사상 초유의 무더웠던 여름도 꼬리를 감추고 농부의 땀으로 일구온 풍요로운 들판이 아름다운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쏜살과 같이 달려온 지난 2년간 지역 소멸 극복과 매력있고 컴팩트한 하동을 만들기 위해서 주춧돌을 놓고 든든한 동량을 세울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서울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민심 파기 하반기 군정은 그동안 마련해온 하동의 미래 청사진과 그 주춧돌 위에서 국민의 꿈과 희망을 오롯이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국민 밀착형 군정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을 담아 편성했습니다.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원, 생활 불편상 처리를 위한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비만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가 재원의 소요 없이 내부 유보금 38억 원 중 10억 1,9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의료원 건립입니다. 오랜 염원이고 시급한 지역 필수 의료체 구축을 위한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 설계 용역비 1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면 언제 어디서나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별천지 빨리 처리 기동대 운영비 3,100만 원과 긴급 반민원 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하동군 의회 강대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제적인 혼란 상황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의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하동군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껏 달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승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기한 것으로서 의장을 제한 10분의 위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민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민경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335회 하동군의회 일시에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 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 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 일자는 2024년 11월 4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궁정 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경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회의 중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위원은 김민현 위원님과 최민경 위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 철도교통망 확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강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희순 의원입니다. 하동군 철도 교통망 확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하동군은 남해안과 지리산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어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연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남해안과 지리산권의 주요 관광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등록 인구의 10배에 달하는 생활 인구가 상승하는 등 하루 4회 운영하는 무궁화 열차로는 이용객 수요와 이용시간 불편 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KTX 이용의 하동역 정차 및 무궁화호 정편을 위한 철도 교통망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동군 철도 교통망 확충 촉구 건의안. 하동군 의회는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교통망 개선을 위해 부천에서 순천 간 KTX 이용 운행 시 하동역에 정차하고 현재 하루 4회 운행 중인 무궁화호를 정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동군은 남해안과 지리산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각종 규제와 국가균형 발전 사업의 배제 등으로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과 국가 사업에 있어서의 소외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 감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남해안을 횡단하는 경전선 중심에 위치한 하동군은 관광적 측면에서도 연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남해안과 지리산권의 주요 관광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진주와 순천 근역의 출퇴근 인구와 등록 인구의 10배에 달하는 46만 명의 생활 인구가 상존, 하루 4회 운영하는 무궁화 열차로는 이용객 수요와 이용시간 불편 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인 부전 마산 경전선 복선화가 완공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운행 예정인 KTX 이용의 하동역 정차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동역 정차 시 순천에서 하동까지 29km,
하동에서 진주까지 34km로 국가철도공단 철도 설계 지침인 정거장 간 포정거리에도 부합합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은 열차 운행 시간을 해소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과 연계한 이용객의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무궁화호 정편 역시 필요합니다. 하동구는 최근 노후촌버스의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이용객 모두 100원만 내면 지역 어디든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최초로 자율주행버스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하동역 중심의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시작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군의 노력과 더불어 KTX염의 하동역 정차 및 무궁화호 정편을 통한 철도 교통망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주민의 이용객의 교통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남해안과 지리산권의 지역 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 나아가 영원한 교류 협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하동군 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내년 하반기 개통을 앞둔 KTX 이용 운행 시 하동역에 정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현재 하루 4회 운행 중인 부전에서 순천 간 무궁화호를 정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하동군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도 교통망 확충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10월 22일 하동군 의회 의원 일동 이상이 건의한 전문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하동원 철도 교통망 확충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말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의원 여러분, 김민현 의원입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입니다. 쌀값의 급격한 하락과 더불어 공급부층이 노후 물량마저 크게 줄어들면서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기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민들의 경영 부담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화는 단순히 농가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식량 안보와 국민의 식생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최근 몇 년간 하동 군의 쌀 산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쌀값의 급격한 하락과 더불어 공공 부채의 위력마저 크게 줄어들었고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동 군의 공공 부채의 내 물량은 4,023톤으로 2022년 8,124톤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배정된 내인 물량도 4,019톤으로 이 역시 작년보다 더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수확기 쌀값 하락과 농가의 재고 부담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이는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40kg 1등급 쌀의 공유 부채 수입 가격은 7120원으로 2022년에 64,530원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 몇 년간 쌀값의 하락세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욱이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율의 증가 등으로 농민들의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유통망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쌀 내수입 수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수출 시장에 연간 500톤의 쌀을 공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하동군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쌀값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고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수확기 쌀값을 2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산물 생산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 위해 농산물 소득 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쌀값 안정화는 단순히 농가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식량 안보와 국민의 식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0월 20일 하동의회 의원일동 이상이 건의안 전문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사일정 제10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주사업 현장점검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하동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